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매서운 한파가 다가왔지만 이맘때만 되면 이 추위가 더욱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인데요. 안부를 묻는 발길도 뜸하고 거기에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겨울을 맞고 있을까요? 이송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올해로 94살인 박진찬 할머니. 10평 남짓한 할머니 댁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그만둔 지도 수십 년.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건 일주일에 3번. 민간단체에서 도시락 배달을 올 때가 유일합니다. 와서 말벗이라도 좀 해주고 나 청소기라도 여기 좀 덜어 한 번씩 이렇게 좀 둘러주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만큼 견디기 힘든 건 추위입니다. 농촌이나 오래된 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름 보일러 등유 가격은 1년 새 40%나 올랐습니다. 1인 가구 주택에서 한 달에 한 드럼을 쓴다고 했을 때 10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내 돈 17만 원을 더 내라고 사장님이 그래서 냈어. 그 17만 원 그러니까 한 번 고 봐준 거지. 연탄 보일러를 떼는 어르신 집의 난방 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87살 박종희 할머니는 무료로 연탄을 받아 하루에 3장씩 떼고 있습니다. 좁지만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화장실을 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오늘처럼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는 하루에 6, 7장씩 연탄을 사용해도 부족한데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마음껏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배정해준 연탄 쿠폰이 46만 4천 원, 한 달 평균 7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안탄빵인데 요새 안 되니까 치지. 강원도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은 모두 7만 7천 명, 전체 10가구당 한 곳이 독거노인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사업과 긴급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잘 몰라서 혹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홀로 한파를 견디고 있는 남방 사각지대는 없는지 보다 촘촘한 복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강원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강원교육은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할 취임 초부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결국 신경호 교육감은 임명권자로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강원도 교육청 대변인실.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대변인은 올해 6.1 지방선거 때 교원 신분으로 강원도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불구속 기소됐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신 교육감의 측근인 비서실장도 지난달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고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당초 판결 이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을 이유로 결국 2명 모두 직위 해제했습니다.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부대변인 자리와 비서실장직은 아직도 공석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취임한 지 6개월째입니다. 고위직 자리가 잇따라 공석이 되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12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적재적소 인사 배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선 4기 교육감 체제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정책의 속도를 낼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핵심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차기 인사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민들에게 심력 기술을 대단히 계속하고요. 차기에 우리가 인선을 할 때는 인사검증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교육감은 내년 3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도교육청 본청 직원 가운데 50명 안팎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선 새로운 강원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핵심 인사를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 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만
최저시급과 4대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청소년분들은 이 최저시급을 지키는지 또 4대 보험을 가입해주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최저시급과 4대 보험을 모두 보장받는 중고교생 아르바이트생 비율은 3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70%는 최저시급을 못 받거나 4대 보험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강원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시급과 4대 보험 보장률은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주 42%, 춘천 39%, 삼척 56%로 비교적 높았고 동해 0%, 태백 11%, 횡성 14% 순으로 낮았습니다. 최저시급만 놓고 보면 횡성은 10명 가운데 무려 6명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주나 춘천이 10명 중 1명인 것과 비교하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줘도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 대상으로도 많은 홍보를 진행을 해서 청소년도 똑같이 성인과 같은 근로자라는 인식을 갖고 이번 조사를 실시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차별과 성폭력 등 부당 노동 행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복 일터 지정을 확대하고 사업주와 청소년 대상 노동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구가 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동네에서도 알바를 했었는데 최저임금을 챙겨주시는 데가 잘 없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당해고, 성폭력, 폭행 등 불법 노동행위와 관련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센터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첫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앞서 업무 협약을 맺은 강원권 3개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근로자들 대상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줄이고자 계도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는 등 이번 조사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가 18개 시군 청소년 7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18일부터 8월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체 조사 내용은 해당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12살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운전자의 음성과 인근 CCTV에 담긴 영상들을 근거로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 갑자기 차에서 굉음과 함께 속력이 붙습니다. 앞에 있던 차 한 대를 들이받고 연기를 뿜으며 그대로 질주합니다. 운전자는 차량 제어가 되지 않자 뒷좌석에 탄 손자 이름만 애타게 부릅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이게 안 돼. 사고 차량은 굉음을 내며 교차로 4개를 지나 1km가량을 내달렸습니다. 건물 안에서 뛰쳐나올 정도로 큰 굉음과 함께 연기가 났다는 게 목격자들의 설명입니다. 굉음이 났어요. 저기서부터 우왕 하니까 제가 쳐다본 건데 우리 가게를 확 지나더라고요. 그 앞차 한 대를 가까스로 피해서 또 달리더라고요. 저 차를 피하는 거 보니까 차가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시속 100km가량의 빠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왕복 6차선 도로까지 날아든 차량은 중앙 경계석을 들이받고 검은 연기에 휩싸이며 땅에 떨어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차량에서 굉음이 시작된 지 3분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제 붕 날라가면 저 길을 두 길을 건너갖고 이쪽 구석 저 골차구리 팍 박혔다니까요. 그 속도가 좀 빨라 보였나요? 아유 뭐 로켓보다 더 빨라 그냥 쫙 날아가. 유족들은 CCTV 등의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가 차량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블랙박스 음성 등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에 이미 우웅하는 소리, 차 이상 음이 들리고 나서 사고가 났고요. 뒷차 어머니 뒤에 이제 따라오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직전에 차가
양쪽으로 휘청휘청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차가 이상했기 때문에.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 포착된 사고 장면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국과수의 EDR이라고 불리는 차량 내 사고 기록 분석 장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족들은 아이를 잃은 아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목격자 증언과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제보를 기다리며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손자를 찾으신데 저희는 이제 하늘나라 갔다는 사실을 아직 어머니께 알릴 수 없고 어머니 회복이 또 우선이기 때문에.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올림픽 도시 평창에서 열린 제18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최종 선언문에서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인 내년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평화협정을 통해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철군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일기에 더 강하다며 기후변화, 아동과 여성 인권,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수상자들은 평창군의 평화도시 증서를 전달하고 세계 평화도시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강릉에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의 제조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진태 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은 어제 국회 간담회장에서 유치 전략 회의를 열고 내년에 테슬라에서 진행할 현지 실사에 맞춰 강릉의 입지 선정과 규제 철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아시아의 테슬라 제2생산 공장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강릉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이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상구를 폐쇄해 놓거나 화재 경보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지 않는 소방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가 운영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고장 상태 방치 같은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그 현장이 확인되면 한 건당 5만 원의 강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한 사람이 최대 한 달에 50만 원, 1년 동안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소방서는 최근 3년간 신고 자체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966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90대 남성이 재심을 거친 끝에 5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965년 석공광업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박모 씨가 동료들에게 공산국가의 생활 수준과 노동 여건이 더 좋다고 말해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의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 8.75% 상승했는데 내년에는 5.85%로 하락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내년에는 3.1%가 하락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3,830원으로 전국 평균인 23만 3,025원의 14.5%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의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도 8,419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억 6,57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내년 상반기 강원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6,425명이 배정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심사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전국 124개 시군에 26,788명을 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14개 시군에 6,42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홍천군에 가장 많은 1,581명, 횡성군에 870명, 철원군 741명, 양구군 727명 등의 순입니다. 강원도는 시군 신청 수요에 거의 근접해서 배정을 받았다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1.8배 많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취업자 수는 84만 1,000명으로 2,000명이 줄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1,000명이 늘어나 86만 명에 이릅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17,000명이 늘어난 반면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8,000명, 농림어업은 5,000명이 줄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강원도청 신축 부지 선정에 대해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허 의원은 김진태 지사가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면서 시민 갈등이 불거졌고 이후 부지 평가 기준 배점에서도 각종 논란이 이어졌지만 회의록 공개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도정에서 결정했던 일을 번복하면 지역 갈등이 필연적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과정, 탈락 후보지에 대한 비전 제시까지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도청 신축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한 것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이 교육청 이전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가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에 도청을 신축하면 현 위치와 같은 강북 권역이어서 굳이 도교육청이 동반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동래면 고은리 일원이 도청 신축 부지로 확정되고 행정타운으로 조성된다면 도교육청을 함께 이전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지난 8월 임명된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을 두고 낙하산 보은 인사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현 연구원장이 김진태 도지사 후보 시절 배우자의 수행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여성가족연구원장 공모 여건인 여성과 가족 관련 경력도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